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오늘 뉴스 원픽 기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건요. 용산 호반 서밋 에이디션 관련된 청약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입지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사실 용산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 나라, 국가에서 공인되어 있는 탑 티어의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투기 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곳, 서울도 이제는 조정 규제 지역이 아니죠. 강남에 있는 3구, 강남 3구와 용산구만이 투기 과열지구로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그 규제를 받고 있는 곳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노른자 위에 있는 땅, 역세권이자 공원을 끼고 있고 한강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최상의 입지에 위치한 용산 호반 서밋 에이디션이 드디어 이제 청약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사이에 있어요. 이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극강, 최강의 입지라고 보면 되고요. 강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용산공원 정비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예정되어 있을 만큼 향후 대규모 일자리와 함께 직주 근접도 가능한 곳이라는 거죠. 와, 정말로 한강 조망 가능하고 상권도 발달되어 있고 공원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초고층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자, 보시면 이 용산 호반 서밋 에이디션이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정말 많습니다. 타입이 정말 많고요. 여기가 1순위 청약 요건이 용산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이 3년,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있습니다. 이 거주 의무 기간 3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세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실제 입주도 가능하신 분들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잠깐 여기 먼저 보시면은 올해 이제 4월 1일부터 변경된 청약 제도 이게 됐죠.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수요 맞춤형 청약 제도 개편을 해가지고 중소형 아파트한테 추첨제로 기회를 부여를 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청약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점제다 보니까 이 가점이 낮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투기 과열지구 내라고 하더라도 84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8호 초과부터 모두 다 추첨제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 용산 호반 서밋 에이디션도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지금 85 초과는 20%, 60에서 85제곱미터는 추첨이 3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첨으로도 당첨될 확률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계약금은 1억 5천 이상이 되니까 그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청약을 넣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 공급이 24일 월요일 날 될 거고 1순위가 25일 날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25년 3월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당첨자 발표가 난 다음에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입주가 다가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입주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지하 8층부터 지상 39층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 규모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이게 9층부터 이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권이나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가고요. 9층부터 15층까지가 오피스텔로 구축되어 있고 아파트는요. 18층부터 39층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청약 신청했을 때 당첨됐을 때 1층, 2층 걸리면 정말 속상하고 막 마음이 쓰리잖아요. 뭔가 좀 그런데 여기는 최소 18층이 보장되는 곳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세대가
생각보다 많을 거고요. 한강이 조망이 안 되더라도 공원 조망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가시권이 좀 잘 보이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국제빌딩 5구역 도시정비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공급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라서 조합원들이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착안을 해야 되냐면 조합원이 어디를 많이 가져갔냐, 어디를 많이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강남 3구부터 해가지고 부유층이 많이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122 타입 같은 경우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가져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8층부터 39층까지 싹 다 122 타입을 가져갔는데 27층, 26층도 나쁘지 않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84A와 84B 비교적 적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단 세대수만 이제 조합원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105 타입도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져갔지만 B 타입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122 타입을 제일 선호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105 A 타입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조합원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고요. 오피스텔도 가져간 사람들도 좀 있는데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 일반 분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파트로만 따지면요, 전체 110세대 중에서 90세대가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고 나홀로 아파트라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입지가 워낙 깡패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돌아오면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특별히 또 재미나게 짜잔. 요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평면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84A 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워낙에 보면은 좀 협소한 느낌이 들죠. 방이 방 같지 않은 방들이 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창을 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거실에서도 이 양쪽으로 창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구조가 지금 4베이로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창을 두 개를 하는 타워 형태의 느낌이 나게끔 하는 84A인데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122 타입 여기에 모델하우스가 있거든요. 모델하우스를 저희랑 같이 한번 구경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호반 서밋의 모델하우스 보면요, 이렇게 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거실을 보면요,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거실에 창이 하나가 넓적하게 항이 존재하고요. 이쪽 사이드에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각도로가 한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가시성, 조망권이 보장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망을 최우선시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 쪽도 보시면 좀 고급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방이 사실 좀 다소 좀 협소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일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방감이 좀 적은 모습이긴 하는데 그래서 주방에서 좀 나와서 여기에 다소 조금 생뚱맞은 위치에 이렇게 식탁이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방 사이즈들을 보면요, 지금도 제일 큰 타입이긴 한데 사실 조금 이렇게만 보더라도 협소해 보이긴 해요. 이제 방이 좀 거실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고 방들은 조금씩 좀 답답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도 보면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침대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심플하게 배치해 놓고 책상마저도 길다란 선반으로 배치한 걸로 봐서는 실제로 보면은 아주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도 보면은 문보다는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실 2를 보게 되면요, 여기는 침대를 배치하고 좀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붙박이장에 놓여 있는데 아주 조그만 붙박이장만 놓여 있거든요. 결국에는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여기도 그렇게 앞선 방보다는 좀 크지만 그렇게까지 커 보이진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침실 1은 이렇게 이제 제법 좀 크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장실과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좀 잘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좀 고급화되게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알파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협소한 방 3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뭐 부분에 보면 여기도 이제 문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방이 4개가 있는 거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남성으로서 또 공간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용이라든지 서재용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조용한 아빠들만의 공간을 또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보면 다용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현관에도 창고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넓게 수납 공간을 배치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냐 보면 주위 대비해 보면은 가격이 뭐 분양가 대비 봤을 때 한 5억 정도는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인근에 비슷한 가격대의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아파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연식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입지 그리고 향후 갖춰질 고급화되어 있는 이 특색을 다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워낙에 희소한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 한강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비교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용산 센트럴파크 대형 대단지죠. 1140세대 단지인데 여기가 사실은 옛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용산 참사 사태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에요. 용산 4구역이었습니다. 용산 4구역 근처에 이렇게 공급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세대수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 인프라들도 같이 누릴 수 있고 역세권이 있고 초등학교도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적 가치 그리고 실거주 가치도 매우 높은 단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자격 요건만 되신다면 꼭 또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원래는 여기가 대출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발생할 텐데 중도금 대출이 계약금이 10%입니다. 지금 여기가 분양가가 36평 기준으로 16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계약금 10%라고 하면은 1억 6천만 원을 계약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이 사실 분양가의 50%인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내역을 잘 확인해 보니까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별도로 조합에서 융자 알선을 해가지고 50%를 대출이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약자가 법률의 변경이나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이 금융시장의 변화가 있거나 대출기관의 규제가 생길 경우에는 알선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중도금 대출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은 못 넣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중도금 대출만 하더라도 거의 8억이 넘는 그렇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완전히 자금 시장이 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좋은 입지는 무주택이면서 현금 보유 능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분들 지금 고가 전세에 대출 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리기에는 정말 좋은 단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건이 되신다면 묻고 따지지도 마시고 바로 청약 한번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청약 관련된 부분도 나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핫한 곳들 여러분의 도움될 만한 분들이 있으면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매일 밤 10시 여러분한테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귀부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